안녕하세요. 소방행정법의 김영재입니다. 오늘 벌써 추석이 지나고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중간고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학교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지침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제가 따로 공지사항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미리 말해서 또 괜한 혼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되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서 오늘은 진도가 약간 빨라요. 빠른데 빠른 만큼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자, 113쪽. 그러니까 113쪽이요. 오늘 이 배울 얘기는 이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뭐 이것도 그렇게 소방기본법하고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113쪽에 아래에서 6번째 줄입니다. 소방기본법이 화재 진압과 재난으로부터 구조, 구급, 소방활동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면 오늘 배우는 이 법률은 말 그대로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우는 이 화재 예방, 벌써 그 법률 명칭에 예방이란 단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과 설치, 유지, 그리고 안전관리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 걸 보면은 이건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평상시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법률이구나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소방기본법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다루면서도 어느 정도의 초점은 사후 사건이 일어난 그 개시 이후부터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오늘 배우는 이 법은 화재 예방 차원의 뭐 굉장히 평상시에 좀 지켜야만 좋은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4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경보, 소화 설비, 피난 구조, 소화 활동, 소화 용수 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여러분들 댁 근처에 학교보다는요, 한 15층, 20층 이상의 그냥 단독 건물,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이렇게 건물 있는 거 있잖아요. 좀 자유롭게 만약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독 건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좀 아파서 병원에 가신다든가, 뭐 어떤 사무실을 방문한다든가, 이 수업을 듣고 정말 친구 만나든 뭐 다른 어떤 일을 하러 가실 때 또는 뭐 우리 어학 공부, 외국어 배우러 학원을 가실 때 보면은 아마 건물이 그런 외국어 배우는 학원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건물이 좀 규모가 커요. 그 한 15층, 20층의 단독 건물을 가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보, 소화, 피난 구조, 소화 활동, 소화 용수 설비 이 5가지가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고 이제 그냥 무심결에 지나치는 거하고 이 수업을 듣고 한 번쯤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의외로 찾기가 쉬워요. 이 소방 설비는 소방에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어쩌다 한 번 급할 때 진짜 한 번 딱 쓰는 거잖아요. 아니 매일 불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연기가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급할 때 한 번 딱 쓰게끔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발견하기가 쉬워야 되고, 그거는 이제 일반 시민이나 소방관 입장에서도 일단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훈련받은 소방관 입장에서는 훈련받은 대로 딱 어떤 지점을 갔는데 어떤 지점을 봤는데 그게 없으면 이게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받은 대로 그 다음에 경험에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지금 화재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방시설이나 이런 유지 관리를 하는 이런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규격에 맞게 소방시설 이거는 여기 있어야 되고 이거는 저거는 저기 있어야 되고 이게 규격화되어야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단독 건물 큰데 한번 이렇게 그냥 뭐 1층도 한번 다녀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건물 주변을 한번 이렇게 한 번만 딱 돌아다녀 보시면 소방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송수관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거 만약에 꽁꽁 숨겨놓으면 이거 어떻게 이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건물을 보면은
옆에 이렇게 그 계단 같은 데 있어요. 우리가 보통 피난 계단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계단을 한번 이렇게 한 개층 정도만 오르락내리락 해보시면은 어떤 게 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상 그 문이 보통 이제 닫혀져 있을 텐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열고 닫고 이렇게 다니게끔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한번 그 건물 하나를 놓고 보시면 오늘 이 얘기가 거의 이해가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불난 현장에 억지로 찾아다닐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 지금 114쪽에 나오는 5가지 시설이 다 있을 만한 단독 건물에 가면 이게 한 번에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16쪽에 이걸 다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116쪽에 1번 소화설비에서 반괄호 1번 소화기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식으로 교육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게 그런데 소화기 사용법이 의외로 굉장히 어렵지는 않은데 어디에 있는지는 당황하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서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뭐 얼마 이상의 높이에 두어야 되는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연습해야 되는 사람들, 훈련, 연습 받았던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일반인들도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소방에 어떻게든지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실, 그 다음에 강의실, 학교의 복도, 그 다음에 학교의 계단, 이런 곳들을 다니시면서 화재에 어떤 관련된 시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건 관심 가져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 딱 5초만 할애하면 됩니다. 그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7쪽의 맨 위에 줄, 가라고 되어 있는 단독 경보 감지기라고 있어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인데, 요만해요. 요만하고요. 한번 건전지를 넣으면 5년 정도는 그냥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한 10,000원 좀 넘나요? 그래요. 15,000원대 정도 되는데,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낮은 곳에 달지 마시고 높은 곳에 달아야 돼요. 보통 이제 천장에도 있는데, 우리가 좀 건물 이제 새로 지을 때 천장에도 설치를 해놓는데요. 이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사서 주방에서 이제 혹시 가스레인지 틀어놓고 예를 들어서 깜빡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또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이 만약에 어떤 연기가 좀 피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보일러, 그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 그리고 이제 어떤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근처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서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버튼이라고 하는 거죠. 요만한 단추 하나 그냥 키고 끄고 정도의 기능밖에 없어요. 그거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키고 끄고가 아니라 켜놓고 달아놓고 있으면은 한 5년 정도는 그냥 계속 갑니다. 자,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화재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저는 이걸 설치를 하기를 강력히 권유해 드립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있으면 좋아요. 특히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께서 사업장에 식당을 하시거나 요식업을 하시거나 숙박업, 레저 스포츠 이런 거, 이렇게 사람이 자는 업무, 어딘가에 자야 되는 업무라든가 이렇게 불을 다루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하시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여러 대 사셔서 반드시 부착 또는 이렇게 옷걸이에 걸듯이 걸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 놓으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좀 보관을 해두시면 만에 하나의 상황에 좀 증거 자료로 낼 수도 있고, 안전 수칙을 지켰다는 그런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얼마 전까지 정부에서 홍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7쪽의 아래에서 5번째 줄에 유도 표지라고 있어요. 유도 표지. 이거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고, 사람 문에서 나가는 비상구 이거 있죠? 유도 표지부터 땅에 이렇게 그려진 유도 표지도 있고요.
벽면 옆에 그려진 유도 표지도 있고요. 나름대로의 규정은 규정대로 지키는 거고요. 규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정은 규정대로 지키는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유도 표지가 뭐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자주 다니시는 어떤 건물이나 집에 이거는 이제 좀 그 경각심을 가지고 한두 번만 보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유도 표지가 있구나 이 정도만 느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는 자세를 보통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세를 좀 낮춰서 유도 표지가 있는 곳을 자, 눈으로 보고 눈으로 안 보이는 경우도 사실은 많은데 이렇게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경우는 그나마 눈으로 보고 대피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자, 바닥이나 옆에 벽에다가 손을 대고 계속 따라가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 큰 건물 같은 경우는요. 왜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옆에 이렇게 손을 대고 쭉 간다든가 최악의 경우는 바닥에 손을 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그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법률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얘기하고 일단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